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최근 북한이 동해상에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해 안보 위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까운 대피소로 몸을 피하는 등의 대처 요령을 익히는 게 중요한데요. 정작 시민들이 빨리 찾아가야 할 대피소는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붐비는 강릉 중앙시장의 민방위 대피소입니다. 지하 어시장에 마련돼 있다 보니 평소 수산물 운반 트럭과 오토바이 때문에 일부 출입구에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이곳 대피소의 최대 수용 인원은 3,500여 명인데요. 이렇게 일부 통로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으면 이동이 어렵고 수용 면적도 다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안내 정보도 부실합니다. 일부 안내판은 건물 바깥에선 전혀 볼 수 없거나 여러 가지 안내문들과 뒤섞여 있다 보니 시민들이 봐도 헷갈립니다. 저걸 봐도 진짜 위급 상황이 됐을 때 대피는 못할 것 같아요. 저거를 헷갈려가지고. 인접한 다른 시장은 어떨까? 행정안전부에 안내된 주소에 건물 이름이 표기되지 않아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 힘듭니다. 일부 안내판은 보기 힘든 곳에 부착돼 있고 건물 2층 안내지도엔 대피소 정보조차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은 대피소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로 운영을 하진 않아요. 시에서 붙여놨으니 저희도 그냥 떼진 않고 계속 유지는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의 대피소로 안내할 보조장비도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에 확인해보니 200여 개 대피소 가운데 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기는 전무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 시설물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에다 이동약자들이 대피하려면 엘리베이터 등의 이동수단 정보도 안내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먼저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도 없고요.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잇따른 북한의 도발로 안보 위협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민 안전을 담보한 대비책은 눈높이에 여전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고려인 고 박율리아나 씨의 시신이 오늘 오후 동해항을 통해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동해항에 도착한 박 씨의 시신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카페리호로 옮겨졌고 24시간을 항해한 뒤 내일 오후 3, 4시쯤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박 씨의 유족들은 1,000만 원에 가까운 운구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배우 이영애 씨와 시민들의 기부로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아침 설악산의 최저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한 가운데 내일까지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강원 내륙과 산지 영하 4도 내외, 동해안은 영상 5도 이하로 예보됐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으며 모레까지 건조한 대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리 인상과 금융 위기가 몰아닥치면서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은 수도권을 넘어 도내에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느낀 지자체들이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한계만 절감하는 처지입니다. 김도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증권거래 전문가, 그리고 부동산을 전공한 대학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금리와 원자재 가격 폭등 앞에 흔들리는 지역 경기를 살릴 묘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춘천 지역 경제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데는 모두 공감했습니다. 위기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소득 수준에 비해서 너무나 집값이 비싸고 또 너무나 저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됐던 이런 효과로 회복하는 데는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경제 위기의 시작은 금리 인상. 이자 부담을 끌어안은 서민들은 부동산 매수를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면서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 거래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올 초 3% 미만이던 대출 금리가 7% 선까지 급등하면서 지렛대 효과를 기대한 영끌족뿐만이 아니라 은행 대출을 이용해 긴급 생활자금이나 전세보증금 등을 충당한 서민들까지 발만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방의 차별화된 세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시 등 지자체에서는 누구보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이 경기 난국을 헤쳐나갈 정책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동산과 금융 규제 권한을 모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이 할 수 있는 주택시장에 행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대단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춘천시로서는 모든 수단을 강화해가지고 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다 보니 만질 수 있는 카드는 대출금리를 일부 보조하거나 신규 아파트 공급 시기를 조율하는 등 단기 처방이 고작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졸업 이후 변경된 학교명을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호균 강원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강릉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박호균 의원은 선거 공보물에 졸업 이후 변경된 교명인 강릉 제1고등학교로 기재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규학력을 게재할 때 졸업 당시에 학교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죄에 따라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 대표와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강정호 강원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어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강 의원이 제기한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부정 의혹은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지만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낸 업체 대표의 이력을 근거로 속초시장과 공천권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며 제기한 의혹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결론을 내려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